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방 전기 일반 공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 분야의 과목이 여러 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전기 분야, 기계 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각 분야 안에서도 건축, 기계, 화공, 전기, 또 행정법 이런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전기 일반 공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 이론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전기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또는 정의에 관한 내용들, 또 가장 기본적인 법칙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서부터 설명이 됩니다. 전기는 어떤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입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전기 입자가.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입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는데, 모든 물질이 잘게 쪼개지면 분자로 되고, 분자가 더 쪼개지면 이제 원자 상태로 됩니다. 그 원자 상태로 됐을 때 원자의 중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원자의 중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원자핵이 됩니다. 원자핵이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물질의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서 이 전자들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또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원자핵의 구속을 받아서 일정한 힘을 유지하고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 전기적으로는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적인 평형 상태가 외부의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마찰이나 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이 전자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자유전자가 되면, 이때부터는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물질은 전기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평형이 깨지면서 한쪽은 플러스의 성질을 갖게 되고 한쪽은 마이너스의 성질을 갖게 되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의 성질로 바뀌면서 얘는 일정한 전기량을 갖는 전기화된 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화된 입자가 되면 이 물질은 전기적 평형 상태에서 깨져서 전기화된 입자로 되면서, 이때부터는 전기화됐다 해서 이때부터는 대전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전 현상이라는 게 어떤 물질이 전기적인 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가 깨지면서 전기화된 입자로 변형이 되고, 그 상태를 대전됐다, 즉 영어로는 electrification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물질이 대전이 되면 이 물질은 플러스의 성질을 가진 양전하,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음전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하라는 말이 결국은 영어로는 electric charge라고 하는데, 이 electric charge가 전기 입자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입자는 크게 플러스 입자, 마이너스 입자, 다시 말하면 전하의 종류가 양전하냐 음전하냐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고, 이렇게 전하가 돼 있는 것을 우리는 대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전기적인 평형 상태에서 평형을 유지 못하고 평형 상태가 깨지면서 전기화된 입자가 되고, 그 상태를 대전됐다 하고, 대전된 입자는 전기 입자라고 생각을 하고 양전하, 음전하 두 전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일정한 전기량을 갖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전하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전기 입자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단위는
쿨롱을 씁니다. 쿨롱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1쿨롱은 대략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다시 말하면 한 개의 전자는, 얘를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 한 개의 전자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전기량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하라는 용어, 전하라는 게 전기의 입자를 뜻하는 것이다. 단위는 쿨롱을 쓴다. 이 1쿨롱의 전기량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 개의 전자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전하량을 갖는다. 전기량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하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전기 입자가 되는 것이고, 전기 입자는 힘을 갖게 돼요. 전기 입자는 힘을 갖게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플러스 입자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입자,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플러스 전하가 있어요. 얘가 Q1, Q2. 이제 그 전하의 기호를 Q라고 씁니다. 이제 퀀터티, 전기량의 약자를 따서 Q 쿨롱, Q2 쿨롱의 전기량을 갖는 플러스 입자가 있고 마이너스 입자가 있으면 이 두 입자 간에는 서로 힘이 작용을 합니다. 힘이. 서로 다른 입자 간에는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고, 같은 입자끼리는 서로 밀쳐내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죠. 이거를 어쨌든 얘는 반발력이 작용을 하고, 똑같이 표시해서 얘는 흡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작용을 하고, 같은 입자끼리는 반발력이 작용을 합니다. 물론 플러스끼리도 반발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두 전하 사이에는 서로 밀치거나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 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두 전하 사이의 거리가 관계가 분명히 있겠죠. 멀면 멀수록 힘이 덜 작용을 할 테고, 가까우면 힘이 많이 작용을 할 테고. 그런데 요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하고도 관계가 물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거리가 그냥 거리만큼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제곱만큼 반비례하더라. 거리가 1m 떨어진 거 2m 떨어지면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만큼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두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에는 서로 비례한다. 서로 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F는 이퀄 R제곱분의 Q1, Q2 힘. 요 관계가 두 전하 사이에 작용을 한다. 여기에 이 두 전하가 놓여 있는 공간의 상태가 공기 중이냐, 진공 상태냐, 아니면 물속이냐, 아니면 어떤 물체 속이냐에 따라서 앞에 비례상수 K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K R제곱분의 Q1, Q2 요 공식이 최초로 나오는 쿠울롱의 법칙입니다. 쿠울롱의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다. 흡입력이든 반발력이든 두 전하 사이에 나타나는 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쿠울롱의 법칙이다. 그럼 여기 K는 뭐냐? K는 비례상수인데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이 전하가 놓여져 있는 상태에 따라서 힘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요 K의 비례상수의 값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요 값이 K의 비례상수입니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 입실론이라는 말이 이제 뒤에 또 나올 텐데, 요게 이제 진공 상태의 유전율인데,
유전율에 따라서 K 값이 달라집니다. 파일은 3.14니까 항상 똑같을 테고 유전율에 따라서 K 값이 달라져서 이 힘이 유전율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 힘 전체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 법칙이 쿠올롱의 법칙으로서 전기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나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누가 쿠올롱의 법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공식 물론 중요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쿠올롱의 법칙은 쿠올롱이 전하의 단위니까 쿠올롱이 전하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고 쿠올롱의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힘을 구해놓고 보니까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전하 하나가 여기 플러스 전하가 여기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쪽에 마이너스 하나 조그만 게 하나가 있어요. 마이너스 하나 조그만 게 하나가 있으면 이 전하를 이 플러스 전하가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하나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더 세게 끌어당길 테고 좀 약하게 끌어당길 테고 여기 있으면 더 약하게 끌어당길 텐데 이 전하 하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 전하 하나가 끌어당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이거를 묻는 내용이 뭐냐면 electric field예요. 전개라고 합니다. 전개. electric field E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전하 입자 한 개가 어느 정도까지 이 공간에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러면은 얘 공간이 여기까지는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까지는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러면 얘 여기 있는 입자는 끌어당기지 못하겠지요. 여기까지는 끌어당길 수 있을 텐데 이 바깥에 있는 거는 끌어당길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하 한 개가 미칠 수 있는 힘의 공간, 이 전하 한 개가 미칠 수 있는 힘의 공간을 나타내는 것이 전개 E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전개 E를 파악하기 위해서 얘가 여기의 힘, 여기의 힘을 측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측정을 하려더니 이 상대방 전하가 있어야 돼서 이 마이너스 전하를 최대한 0에 가깝게 만들어 놓죠. 0이 돼버리면 측정을 할 수 없고 0.00000 렛 해가지고 아주 0에 가깝게 작은 전하를 여기다가 만들어 놔요. 이걸 이제 테스트 차지라고 하는데 시험 전하를 여기다 놓고 이 시험 전하에 의해서 이쪽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시험 전하가 너무 커버리면 얘도 이거를 당기는 힘이 존재하고 얘도 얘를 서로 당기니까 힘이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 전하 테스트를 위한 이 시험 전하는 아주 0에 가깝도록 만들어 놓고 이 전개의 세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F가 K R 제곱분의 Q1, Q2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나타냈던 건데 요 한 개가 얼마나 힘의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느냐라고 볼 때는 얘 하나를 거의 0에다 갖다 놓으면 된다. 그래서 전개 E는 요 공식에서 KR 제곱분의 Q 하나는 거의 0으로 가서 무시한다고 보고 0이면은 곱하면 제로가 되니까 안 되고요. 0에 최대한 가깝게 무시해도 될 정도로 보고 여기 Q 하나만 놓으면 요게 전개에 대한 공식이 되는 겁니다. 전개에 대한 정의. 전개의 정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E는 요 F에서 쿠올롱의 법칙 요 힘 F에서 Q 하나를 나눠준 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E를 다시 쓰면 F에서 Q 하나를 나눠줬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요 두 식을 같이 봐두는데 이제 정의는 요
KR 제곱분의 Q가 맞죠. 여기서 말하는 K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여기서 입실론 제로는 진공 상태의 유전율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요런 내용들이, 요런 공식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화되느냐 하면 거기 이제 예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20쿨롱과 10쿨롱짜리 두 개를 1m 간격으로 놨어요. 여기에 10쿨롱짜리 여기 이제 Q1인데 얘가 10쿨롱이 된 거죠. 그리고 이쪽에 뭐 마이너스인데 Q2가 20쿨롱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뭐 극성이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서로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반발력이든 흡입력이든 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 그러면 이때 KR 제곱분의 Q1, Q2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1m 거리고 10, 20대에 있으니까 K의 1의 제곱분의 10 곱하기 20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K값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파이 입실론 제로 5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 입실론 제로라는 것이 입실론 제로가 진공 상태의 유전율인데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다 곱하면 이게 9 곱하기 10의 9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K 값을 주어지지 않고 외워서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고 문제가 난이도를 조금 낮추겠다 하면 이 값을 주어집니다. 이렇게 이 값을 주어지는데 지금 예제 문제에서는 이 K 값을 주어졌죠. 그러니까 여기다 9 곱하기 10의 9승을 대입을 하면 바로 1의 제곱해서 계산기를 해보면 1.8 곱하기 10의 12승이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어로서 전압에 대한 용어가 나옵니다. 전압에 대한 용어가 먼저 나오는데 여기에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220V, 100V, 110V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전기 입자를 밀어내는 압력입니다. 전기 입자를 밀어내는 압력인데 정의는 어떻게 내리냐면 전하 1쿨롱을 이동하는데 필요한 1 또는 쓰여진 1, 이 1로서 이 전압의 정의가 만들어져요. 압력을 세게 가하면 일을 많이 하는 거고 압력을 살살 가해서 천천히 밀면 천천히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전하 입자 한 개를 세게 미느냐 살살 밀고 가느냐 이게 전기 입자를 밀어내는 압력 1 같은 의미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전하 1쿨롱 이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1 W 워크의 의미로 이제 전압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게 요 말을 전하 1쿨롱 이동하는데 필요한 1쿨롱 이동했는데 1줄의 에너지가 쓰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쿨롱을 이동하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쓰였느냐가 결국 전압 V로 표시하는데 전압을 V라고 볼트 V라고 표시하는데 이렇게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쿨롱 이동했을 때 1쿨롱 이동했을 때 1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1분의 1 돼서 그게 1볼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줄 1쿨롱 그러면 단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1볼트, 220볼트, 110볼트 되지만 요 단위는 여기서 보시면 줄 퍼 쿨롱이 되는 거죠. 줄 나누기 쿨롱. 얘가 결국은 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의 정의는 1쿨롱의 전하를 이동하는데 얼마만큼 에너지가 쓰였느냐. 예를 들어서 1쿨롱의 전하를 이동하는데 10줄의 에너지를 소비했다. 그러면 10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의 정의를 요 내용으로, 요 공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봐두셔야 될 거는 줄 퍼 쿨롱이 볼트와 같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예제를 보시면 4쿨롱의 전하를 이동하는데 100줄의 에너지가 필요했다. 그럼 4분의 100해서 25볼트가 나가는 거지요. 14볼트의 기전력으로 50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을 때 몇 줄의 일을 했느냐? 그러면은 14 곱하기 50해서 700줄의 에너지가 소비된 거지요.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전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위라는 말은 결국은 전기적인 위치를 뜻합니다. 전기적인 위치를 뜻하는데 전기적인 위치가 예를 들면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하고 낮은 데서 떨어지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VA라는 높이고 여기가 VB라는 높이다. 그러면 여기서 뛰어내리는 거하고 여기서 뛰어내리는 거하고 다가오는 압력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전위라는 거는 전기적인 위치 VA, VB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얘는 220, 얘는 110 이렇게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얘는 전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얘하고 VA와 B의 차이는 VA-VB가 되겠죠. 요거는 전위차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또 하나의 전압에 대한 또 하나의 말이 의미가 나오는데 전압 V는 분명히 1쿨롱의 전하를 이동하는데 쓰여진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1쿨롱의 전하를 이동할 때 요게 전하 입자라고 생각하면 얘를 이동을 시키는데 저쪽에서 맞바람이 분다고 생각하면 맞바람이 부는데 내가 저걸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일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전기 입자가 이동을 할 때 마주오는 전개의 세기가 있어요. 전개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전기 입자가 지금 저쪽으로 뚫고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개 속에서 전기 입자가 반대 방향으로 거리 이만큼을 이동을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이 전개 속에서 이 정도의 dl 거리에 이동을 하는데 필요한 일, 이렇게도 위의 전압의 정의를 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거를 기존에 E는 equal KR 제곱분의 Q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보니까 얘는 KR분의 Q가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전위에 대한 정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에 대한 정의, 전위에 대한 정의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전압에 대해서 전압이 이런 거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